이병철이 전하는 이런 옷차림을 하는 여성은 부자가 된다. 마음과 외형을 정돈하는 습관. 같은 나이, 같은 노력인데도 어떤 여성은 시간이 갈수록 여유로워지고 어떤 여성은 늘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사업을 해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여성에게는 공통된 옷차림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차림은 비싼 옷도 명품도 화려함도 아닙니다. 겉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그 태도가 마음과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은 반드시 외형으로 드러납니다. 옷, 머리, 자세,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깁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정말로 여유 있고 신뢰받던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옷을 통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겉을 정돈함으로써 마음을 지키고 판단을 지키고 삶의 흐름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옷차림을 하는 여성은 왜 결국 부자가 되는가, 그리고 마음과 외형을 함께 정돈하는 습관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를 차분히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고 싶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통장도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청결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운이 트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사람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비싼 옷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이 정돈된 옷입니다. 옷이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구김이 있고 깃이 더럽고 소매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느슨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대구에서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옷이 2벌밖에 없었습니다. 새 옷을 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깨끗이 입는 것. 하루 일을 마치면 옷에 먼지를 털고 때가 묻으면 바로 닦아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빨았습니다. 다림질 기계 같은 것은 없었지만 젖은 수건으로 손으로 펴가며 주름을 잡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깃은 괜찮은지 소매는 단정한지 이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연세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항상 단정하구나. 겉이 정돈된 사람은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은 태도로 평가받을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었고 신뢰하려는 눈빛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청결감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깨끗한 옷은 나는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말 없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람과 기회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옷차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형편을 넘어서는 차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겉모습이 초라하면 무시당한다. 하지만 저는 평생 사람을 보며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이 장의 제목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옷차림이 진짜 부를 만든다. 젊은 시절 제 주변에도 늘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가장 먼저 비싼 옷을 사러 가고 형편이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겉모습을 꾸몄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불안했고 항상 쫓기고 있었습니다. 돈 걱정, 체면꺽, 남의 시선 걱정이 마음을 조금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기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넉넉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옷값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야 했고 매달 빚을 갚느라 숨이 막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비싼 옷을 정리하고 자기 형편에 맞는 옷을 입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말투가 조급하지 않아졌으며 무엇보다 돈이 새어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짜 부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분수에 맞는 옷차림이란 초라하게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무리가 없는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유행을 쫓지 않고 비싸지 않아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르고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옷뿐 아니라 돈도 인간관계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제 아내 역시 그랬습니다. 화려한 옷을 탐내지 않았고 값비싼 장식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늘 차분하고 검소했지만 그 모습에는 이상하게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 품격은 옷의 가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니 저는 마음 놓고 일에 몰두할 수 있었고 그 안정감이 결국 사업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옷차림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을 풍요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람의 판단이 흐려질 때에는 대부분 마음이 급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급함은 생각보다 자주 몸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 있는 옷은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 많은 분들이 옷을 고를 때 몸에 딱 맞는지 날씬해 보이는지부터 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경험을 통해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입었을 때 편안한가 하는 점입니다. 몸에 너무 끼는 옷을 입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숨이 얕아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숨이 얕아지면 마음도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판단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판단이 거칠어질수록 쓸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사람을 보며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항상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늘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옷이 흐트러질까 늘 신경을 쓰다 보니 자세도 굳어 있었고 말투도 어딘가 급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편한 옷을 입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몸에 여유가 있는 옷으로 바꾼 뒤 그 사람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숨이 편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쓸데없는 소비가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옷이란 헐렁하고 흐트러진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조이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게 떨어지는 옷을 뜻합니다.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옷. 그런 옷은 사람을 조용히 안정시킵니다. 소재 또한 중요합니다. 거칠고 뻣뻣한 옷은 오래 입을수록 피로를 쌓습니다. 피로가 쌓이면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몸에 무리가 없는 옷은 하루를 차분하게 이끌어줍니다. 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한 색보다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색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이 다가오기 쉬워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여유 있는 옷을 입는 사람은 삶에도 여유를 남겨둡니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안정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물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두와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성껏 다룬 구두와 가방은 운을 깨끗하게 한다. 구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고 가방은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에는 그 사람의 태도와 생활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구두를 한 켤레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새 구두를 살 여유는 없었지만 그 한 켤레만큼은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먼지를 털고 흙이 묻으면 바로 닦아냈습니다. 굽이 다르면 손질해서 다시 신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른 한 분이 제 구두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구두를 닦는 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삶을 정돈하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을 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구두가 늘 깨끗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신경을 씁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구두가 늘 지저분한 사람은 생활 전반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늘 돈이 없다고 말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구두는 늘 닳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 구두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신는 구두를 매일 닦아 보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구두를 닦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졌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가방입니다. 가방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닙니다. 돈과 중요한 물건을 담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가방을 바닥에 두지 않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선반에 올려두고 밖에서도 가능한 한 깨끗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가방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영수증과 필요 없는 물건이 쌓이면 돈의 흐름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마치면 가방을 비웠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다시 담았습니다. 구두와 가방을 정성껏 다룬다는 것은 결국 자기 삶을 정성껏 다룬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태도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바꾸고 삶의 흐름을 조용히 바로잡아 줍니다.
아무리 옷차림이 단정해도 한 가지가 무너지면 모든 인상이 흐트러집니다. 바로 자세와 몸가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자세와 몸가짐이 인생의 인상을 결정한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보며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해도 자세가 바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젊은 시절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장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을 곧게 펴고 걸어오는 모습에서 이상하리만큼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품위를 지녔구나. 자세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삶을 똑바로 마주하려는 사람이고 늘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은 어딘가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관찰에서 나온 사실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들고 걷습니다. 앞을 보고 숨을 깊게 쉬며 발걸음에도 망설임이 적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시선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불안은 결국 말과 행동에도 묻어납니다. 제 아내 역시 항상 자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화려한 차림은 아니었지만 서 있든 걷든 앉아 있든 언제나 허리를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늘 자세를 신경 쓰는가?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면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자세는 마음과 몸을 잇는 다리라는 것을 그때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세를 바로 세우면 자연스럽게 숨이 깊어집니다. 숨이 깊어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급할수록 자세가 무너집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고 동작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급할수록 먼저 자세를 바로 하라.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 꼭대기를 실로 가볍게 끌어올린 듯한 느낌을 가지십시오. 어깨의 힘은 빼고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걷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걷지 말고 앞을 보며 발을 내딛습니다. 앉을 때도 몸을 늘어뜨리지 말고 허리를 세워 앉습니다. 물건을 집을 때, 문을 여닫을 때 모든 동작을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조심스럽게 해보십시오. 이 작은 몸가짐의 차이가 사람에게 신뢰를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는 자존을 남깁니다. 자세와 몸가짐을 바꾸는데 돈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투자보다도 오래 갑니다. 사람의 인상을 완성하는 것은 옷 전체가 아닙니다.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와 소품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와 소품은 마음이 정돈되었다는 표시다. 아무리 옷차림이 단정해도 머리가 흐트러져 있거나 작은 소품이 무성해하면 전체 인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은 대개 마음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은 하지만 주변의 평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옷차림은 나쁘지 않았지만 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덜 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정돈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매일 같은 상태를 유지하자 그 여성의 표정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대화가 부드러워졌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외형을 정돈하는 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머리를 정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값비싼 손질도 필요 없습니다. 깔끔함과 지속성이 두 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특히 이마와 귀 주변이 정리되면 얼굴이 밝아 보이고 말할 때 신뢰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며 제가 직접 느낀 사실입니다. 다음은 소품입니다. 소품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쓰면 사람의 인상을 크게 바꿉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단순합니다. 소품은 최소로, 그러나 정성스럽게 이것저것 많이 달면 오히려 품격이 흐트러집니다. 하나하나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만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수건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세심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까지 누가 보겠는가?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작은 소품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은 일도 돈도 관계도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머리와 소품을 정돈하는 습관은 삶 전체를 정돈하는 훈련입니다. 아침에 머리를 가다듬는 그 몇 분 소품을 제자리에 두는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끝이 정돈되면 마음도 함께 정돈됩니다. 그리고 정돈된 마음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곁에서 가장 많이 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장의 제목은 분수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은 책에서 배운 것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그러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은 늘 수수했고 장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을 곧게 펴고 서 있는 모습, 차분한 말씨, 조심스러운 몸가짐에서 이상할 만큼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하다. 결혼 후 곁에서 지켜보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새 옷을 장만해도 부러워하지 않았고 누군가 값비싼 물건을 가져도 따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형편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 비싼 옷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기뻐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내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옷으로 충분해요. 이 옷을 더 소중히 입으면 됩니다. 그 말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집안을 꾸리는 데서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들이지 않았고 있는 것을 오래도록 사용했습니다. 집은 늘 크지 않았지만 정돈돼 있었고 마음이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아내는 한 번도 불안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필요한 것만 하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 조용한 강함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옷차림에서도 그 태도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튀는 색을 고르지 않고 늘 차분한 색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수수했지만 그 차분함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분수를 지키는 삶은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삶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옷차림에서도 돈을 쓰는 방식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결국 삶을 풍요로운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특별한 기술도 어떤 대단한 비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옷차림을 정돈하는 것은 인생을 정돈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깨끗이 정돈된 옷이 신뢰를 만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분수에 맞는 차림이 마음의 안정을 만들고 여유 있는 옷이 판단을 바꾸며 구두와 가방, 자세와 몸가짐, 머리와 소품, 그리고 분수를 지키는 삶의 아름다움까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아침에 옷의 주름을 한 번 더 살피는 일, 신기 전 구두를 가볍게 닦는 일, 가방을 바닥에 두지 않고 제자리에 올려두는 일, 등을 펴고 숨을 고르는 일, 그 하나하나라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살아오며 이 사소함이 쌓이는 방향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옷차림을 정돈한다는 것은 단지 겉모습을 꾸민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정돈된 상태로 시작한 하루는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은 사람의 신뢰를 쌓습니다. 신뢰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기회를 부릅니다. 이 흐름은 눈에 띄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형편이 안 돼서 지금은 바빠서 하지만 옷을 정돈하는데 특별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조용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매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언젠가 반드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옷을 정돈하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통해 몸으로 배운 결론입니다.